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째 연락이 뜸하길래 직접 호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프런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영호 고객님은 체크인 기록이 없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프런트 직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영호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내역 자체가 없다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나온 건 출장지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밴 머플러 하나였어요. 그 머플러가 누구 것인지 저는 이틀 뒤에 알게 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제 단짝 친구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55살 윤정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 이영호 씨와 28년을 함께 살고 딸 하나를 키워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사실 정희 씨에게 친구 강미경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0년을 함께한 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30년이 두 번 동시에 무너졌어요. 윤정희 씨는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이영호는 중소무역회사 부장이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출장이 있었고 그 외엔 평범하게 출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다정하지도 크게 무심하지도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딸 이소연은 올해 26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직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왔습니다. 정희 씨 본인은 동네 작은 학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시니어 대상 문해 교육이었습니다. 크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정희 씨 성격에 딱 맞는 일이었어요. 사는 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미경이 있었어요. 미경이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첫날부터 짝이 됐는데 둘 다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싸왔다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30년 넘게 붙어 다녔습니다. 미경이는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어요. 정희 씨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명절엔 꼭 연락하고 생일엔 같이 밥 먹고 미경이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습니다. 남편 영호도 미경이를 알았어요. 가끔 셋이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미경이가 이사할 때 남편이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한 친구니까요. 딱 한 가지 2년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이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았어요. 셋이 같이 저녁을 먹고 온 날엔 집에 들어오자마자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잘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느낌을 애써 지웠어요. 설마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로 덮어버렸습니다. 30년 친구였으니까요. 2년쯤 전 미경이가 갑자기 이사를 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꽤 멀리 이사를 갔어요. 정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가냐고 물었더니 미경이가 말했어요. 집 근처에 좋은 데가 생겼어. 환경도 좋고.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했어요. 미경이 이사 갔다며 멀어졌네. 정희 씨는 그 말이 조금 걸렸어요. 미경이 이사 간 걸 어떻게 알지? 내가 말한 기억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당신한테 들었잖아. 정희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하면 가끔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바빴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출장 일정이 예전보다 늘어났어요. 한 달에 2번이던 게 3번, 4번이 됐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도 덮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라고.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한 건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부산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일정이라고요. 정희 씨는 그냥 보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더니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별 생각 없이 미경이 직장 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미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사장이 말했어요. 미경 씨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쉰다고 했는데요. 정희 씨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호텔이지 왜? 부산 어느 호텔이야? 남편이 호텔 이름을 댔습니다. 정희 씨는 바로 그 호텔로 전화를 했어요. 프런트에서 돌아온 말은 짧았습니다. 이영호 고객님은 체크인 기록이 없으세요. 정희 씨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재킷을 벗어 거실 의자에 걸쳤어요. 그 순간 재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경이 늘 쓰는 향수였어요. 정희 씨는 그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챘는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이틀 동안 생각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알아야 하나 모르는 척해야 하나. 결국 확인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정희 씨는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카드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정희 씨는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한 날 그 날짜의 영수증을 찾았어요.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30분 거리의 한 리조트 영수증이었어요. 2인 숙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시간 돼? 좀 보자. 미경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좀 바쁜데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 말고 오늘 봐야 해. 뭔가 느꼈는지 미경이가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보면 알아. 약속 장소는 둘이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미경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리에 앉으면서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경이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희 씨가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해. 미경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야? 3년 됐어. 3년. 정희 씨가 이상한 느낌을 처음 받은 것보다도 더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왜?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호 씨가 먼저였어. 나는 처음엔 거절했는데. 정희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미경이가 불렀어요. 정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정희 씨가 말했어요. 미경이 만났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년이래 맞아? 남편이 바닥을 봤어요. 미안해. 미안해? 3년을 그러고 미안해 한마디야? 은정아. 이름 부르지 마. 정희 씨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바람 핀 것도 배신이야. 근데 그게 미경이라는 게 더 힘들어. 그 친구가 내 30년인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변명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명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정희 씨는 그 말이 더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화를 내면 받아줄 텐데 싸우면 맞받아칠 텐데. 그냥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사람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정희 씨는 딸 소연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소연이가 뭔가 느꼈는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내려오면 말해줄게. 주말에 소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딸한테 전부 이야기했어요. 소연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강미경 이모라면 소연이도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모가 그랬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했어요. 한참 후에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 정희 씨는 그 질문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28년이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게 있는데 그게 다 가짜였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3년이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남편도 미경이도 둘 다 정희 씨를 속인 시간이었어요. 정희 씨가 소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잠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희 씨는 한 달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한 달 동안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혼하자고도 한 번만 봐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면 맞서기라도 하는데 그냥 죄인처럼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희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어? 생각 다 했어. 한 달 동안 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미경이 생각날 거야. 그리고 미경이를 생각하면 30년이 다 흔들려. 그걸 안고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정희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딸 소연이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주말마다 내려왔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소연이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미경이는 이혼 후에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희야, 나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정희 씨는 오래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도시락 계란말이로 시작한 30년이었어요. 정희 씨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희 씨는 여전히 학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수업하다가 웃음이 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운 글자를 읽어낼 때마다 박수를 치는 게 아직도 좋다고요. 사연 마지막에 정희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요. 남편보다 그게 더 안 믿겨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그냥 오늘 하루 살다 보면 또 내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그리고 미경이의 문자 여러분이라면 답장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